결혼 전. 건강검진 받았니? 아직요. 왜 아직도 안 받았어? 내가 얘기 꺼낸 지가 언젠데? 엄마, 됐어. 내가 역전이랑 만난 게 3년이야. 3년 동안 아팠던 적 한 번도 없었어. 속병이 있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 사람은 겉으로만 봐선 절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결혼한다고 하면 알아서들 건강검진 받는다고 하던데 얘들은 왜 이리 천하태평인지 참. 어머님, 저 건강검진 작년에 받았어요. 회사에서 필수로 받아야 해서요. 그때 다 정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받은 진단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몇 개월 만에 병 생기고 문제 생기는 사람들은 본인이 알고서 걸린다니? 다 건강검진 받았는데 안일하게 있다가 그렇게 죽는 거야. 엄마, 그러면 나도 같이 받을게. 네가 건강검진을 왜 받아? 결혼은 같이 하는 건데 역전이 혼자 건강검진 받으라는 게 말이 안 돼. 내가 같이 받아야 공평하잖아.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역전이 부모님도 똑같이 생각하시겠지. 딸 시집 보내는데 결혼할 남자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래도 역전이 부모님이 더 걱정하지 않으시겠어? 너 내 명의로 된 건물 이번에 시세 오른 거 알고 있지? 이 건물 안 물려받고 싶어서 이래? 네 동생한테 지금 당장 물려줘. 그게 싫다면 엄마 말대로 해. 건물 욕심 없어. 어이구 답답한 소리 한다. 이래서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못해. 아무튼 난 너 건강검진 받는 꼴 절대 못 보니까 같이 할 생각 마라. 넌 얼른 병원 전화해서 예약 안 하고 뭘 멀뚱히 쳐다보고 있니? 네? 지금요? 엄마 그만하세요. 그래 지금 예약해 얼른.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앞에서 말만 그러겠다고 하고 뒤에서 안 하거나 조작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엄마 자꾸 이러시면 앞으로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 엄마 만나는 일 없게 할 거예요. 넌 빠져 있어. 어디 엄마가 얘기하는데 끼어들어.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엄마를 꼭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니? 네가 알아서 할 수는 없어? 오빠 나 괜찮아. 그냥 건강검진 한 번 더 받을게. 어머님 예약할게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더니 아주 답답한 애들끼리 만났네. 어휴 하다 여자 보는 눈까지 없어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역전이는 엄마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건강검진 하고 나서 다른 일로 트집 잡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벌써 네 마누라 편드는 거니?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옛날이야 아들 선호하고 그랬지.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 장남이 돼서 본보기는 못 보이고 동생 보기 부끄럽지도 않니? 전혀요. 전 역전이랑 결혼해서 좋아요. 아니면 제 인생에 결혼은 없었겠죠. 예약 다 했니? 네. 몇 시에 어느 병원인지 문자 남겨라. 왜요? 병원까지 쫓아가시게요? 그래 예약이야 취소하면 그만이지. 내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봐야지. 됐어. 엄마한테 문자 남겨놓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무슨 짓이야? 오빠 나 진짜 괜찮아. 어머님 문자 남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용납 못해. 역전이 너 엄마한테 문자 남기면 다신 나 못 볼 생각하고 보내. 오빠 세기의 사랑꾼 납시였네. 네가 이런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알아? 어차피 쟤는 내 말 듣게 되어 있어. 네가 백날 물속에서 발장구 쳐봤자 하늘 나는 날 어찌 이기겠니? 아무튼 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꾸나. 바쁜 일 있어서 먼저 일어나마.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기센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망설인 적도 있었지만 남편이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줘서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 남편이 본인도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결혼이 엎어질 수도 있을까봐 혼자 해도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온 적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결국 저 혼자 건강검진을 받았네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에 와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남편 건강검진은 취소되었거든요. 다행히 아무 문제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어머니도 더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지금 남편과 무사히 결혼할 수 있었어요. 결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 뒤집힐 만한 문제가 생겼거든요. 결혼 후. 여보세요? 어머님? 그래 나다.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네? 무슨 말이요? 너희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결혼했으면 빨리빨리 애 낳을 생각 먼저 해야지. 뭐가 이렇게 굼떠? 어머님, 저희 결혼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언니, 옆에 저도 있어요. 아가씨? 엄마 지금 되게 화 많이 났어요. 그냥 죄송하다고 얘기하세요.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 먼저 하는 게 맞는 순서잖아요?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뭐? 잘못한 게 없어? 나 때는 결혼하면 무조건 애 셋은 기본으로 낳았는데 여태껏 애도 없으면서 잘못한 게 없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어머님도 아들보다 딸이 좋으시다면서요. 예전이야 아들이 최고였지 요즘 시대는 딸이 최고라고 결혼 전에 어머님이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그게 지금 임신이라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만 얘기하시니까 저도 답답해서요. 이제 결혼했다고 막 나오겠다는 거니? 너 결혼 전에 건강검진했던 그 병원 다 정상이라더니 돌팔이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 왜 임신을 못해? 언니, 임신 못하면 여자도 아니라는데 검사 다시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불임이면 불쌍해서 어떡해? 아가씨, 저 불임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 가지는 문제는 오빠랑 제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간섭하셔도 임신 문제는 어머님 의견 안 듣겠어요. 어휴, 이 답답이들. 다른 집 자식들은 벌써 손자 손녀 안겨주고 예쁘다고 물고 빨고 난리라는데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냈더니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네. 너 내 말 안 듣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어? 언니, 우리 엄마 건물주인 거 몰라요? 혼자인 나보다 결혼한 언니 오빠가 편하게 살려면 이 건물 무조건 물려받는 게 좋을 텐데 그렇게 날석의 행동해서 어쩌려고요? 오빠한테 피해가면 책임질 수 있어요? 아가씨가 오빠에 대해 잘 모르나 본데 남편은 어머님 건물에 관심 없어요. 지금까지 본인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요. 어머님 건물 없어도 저희 잘 살아요. 아가씨가 어머님 건물이 탐나서 그렇게 어머님 옆에 붙어 있나 본데 저희 걱정은 안 해주셔도 돼요. 너 감히 우리 딸을 건드려? 얘 오빠도 조심스럽게 대하는데 네가 뭔데 내 딸을 건드려? 보자 하니까 너 내가 우습니? 말로만 이러니까 사람 무서운 줄 모르네? 언니, 우리 엄마 화나면 무서워요. 얼른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해요. 임신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데 이건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가씨, 임신 못하는 게 왜 큰 죄예요? 아가씨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임신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 죄송해요. 불임인 사람한테 죄라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게 어딨니? 임신 못하면 죄 맞지. 그럴 거면 내 아들이랑 결혼도 안 시켰어. 이래서 내가 그렇게 건강검진 하라고 했던 건데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라고. 왜 제 말은 안 믿으세요? 들을 생각도 없으시면서 왜 전화해서 사람 괴롭히시냐고요. 언니, 단어 선택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괴롭히다니요. 걱정해서 전화한 건데. 예, 네가 나서지 마. 좋게 말해도 꼬아듣는 쟤한테 얘기해봤자 너만 속상하지. 너 산부인과 가서 다시 검사해. 엄마, 나 잘 아는 언니 중에 산부인과 의사인 언니 있는데 그 병원에 데리고 갈까? 언니, 저랑 같이 산부인과 가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혼자 가면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래, 역시 우리 딸밖에 없네. 엄마는 이제 어디 다니기 힘들어. 네가 따라가서 감시 좀 해. 네 오빠는 통 믿을 수가 없다니까. 둘이 한통속이라서 짜고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내가 믿을 수 있어야지. 예, 그리고 넌 너보다 어린 신우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니? 네? 우리 딸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사고 친 적도 없었고 속 썩인 적도 없었는데 어쩜 며느리가 이리 내 속을 썩이는지.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들 남의 집에서 온 애가 내 팔자를 이리 꼬을 줄 알았겠니? 아휴, 이래서 나이는 안 중요하다고. 넌 네 신우 쫓아다니면서 좀 배워야겠다. 엄마, 나도 아직 부족한데 뭘. 엄마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지. 아무튼 너 내 말 명심해라. 만약 산부인과 갔는데 불임이라고 했다간 이 결혼 유지 못할 줄 알아? 그렇게 아이가 갖고 싶으면 아가씨를 빨리 시집 보내시면 되겠네요. 뭐? 너 미쳤니? 얘 나이가 아직 한참 어린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결혼의 나이가 어딨어요. 그리고 아가씨 나이가 뭐가 어려요. 임신하려면 1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해서 애 낳아야죠. 안 그래요, 아가씨? 네? 아니, 저는... 예, 너 우리 딸 건드리지 말랬지? 너나 잘해, 너나. 왜 가만히 있는 애를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니?
어머님도 저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행동하시잖아요, 지금. 결혼 전부터 사람을 병균 취급하더니 이젠 임신 안 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임신하면 또 무슨 이유로 저 괴롭히실 건데요? 말씀해 보세요. 어머,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니? 네, 소리 질렀어요. 왜요? 전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님은 저한테 30분 내내 소리 지르셨잖아요. 어른이랑 네가 같아? 그러면 아가씨보다 제가 어른인데 왜 제가 아가씨한테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억지 부리지 마세요. 저 더는 안 참아요. 언니, 미안해요. 저는 그냥 언니가 걱정돼서.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렇게 예쁜 우리 딸을 누가 울렸어? 너 내가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어머니는 신우를 너무나도 편애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망나니 같은 자식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신우가 좋은 사람처럼은 안 보였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한없이 천사 같아 보이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지금까지 문제 일으킨 적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신우의 얌체짓에 완전히 넘어가 있었어요. 신우는 그런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저를 완전히 내려보고 있었죠. 결혼은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니 시댁 여자들 간섭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남편이었죠.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 해줘서 산부인과에 안 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신우 행동에 너무 미안해하면서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는데요. 비뇨기과에서 검사받은 진단서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불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불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만 미친 듯이 잡았던 겁니다. 남편이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이 일은 본인이 해결할 테니 시어머니나 신우에게 연락이 와도 무시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남편을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죠. 다음 날. 아니 이게 무슨... 오빠 이게 사실이야? 그래, 그러니까 더는 역전이 괴롭히지 마. 아무 잘못 없는 애 건드리지 말라고.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하자 있는 애들끼리 잘하는 짓이다. 아주 그냥 엄마 속을 시커멓게 뒤집어야겠어.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하니? 그래. 엄마 그러지 마. 오빠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 오빠가 불임인 줄 전혀 몰랐어. 몰랐겠지. 엄마가 역전이만 문제 있는 사람처럼 대했으니까. 그리고 너도 아닌 척 그만해. 너 동생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동생이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바로 잡아주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엄마가 아치를 오냐오냐 키우니까 제가 버르장머리 없이 언니한테 기어오르는 거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이고,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큰 소리 치는 거야? 아들, 너 이런 애 아니었잖니? 결혼하고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제가 널 이렇게 만들었지?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변한 거야. 네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내가 평온했던 적이 없었다고.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엄마 괜찮아? 오빠 얼른 나가. 이러다 엄마 쓰러지시겠어. 아, 언제까지 이런 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알 거 다 알아요. 이제 엄마가 하는 연기 저한테 안 먹혀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역전이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하시라고요. 오빠 대체 왜 이래? 엄마 말처럼 오빠 원래 안 그랬잖아. 오빠가 이럴수록 언니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 결혼하고 진짜 많이 변했어. 그건 사실이야. 오빤 왜 언니 말만 들어줘? 우린 가족이야. 가족이 먼저 아냐? 아이고 됐어. 나도 더는 너 같은 놈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너도 다시는 나한테 부탁할 생각 마라. 엄마한테 할 부탁 없어요. 한 번도 작은 일 하나 부탁한 적 없었고요. 오빠! 너도 너무 엄마한테 기대지 마. 그리고 언제까지 놀고 있을 거야? 용돈도 이번 달이 마지막이야. 뭐? 네가 어떻게 동생을 버려? 네 동생은 네가 챙겨야지. 제가 언제까지 챙겨요? 이제 아치도 독립해야죠. 할 말 끝났으니 그만 가볼게요. 아휴, 저놈은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인지. 화병 나서 내가 일찍 죽어도 저놈은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놈이지. 엄마 너무 그러지 마. 내가 있잖아. 딸, 우리 예쁜 딸. 엄마한텐 이제 너밖에 없다. 이번 생일에 우리 딸 선물로 4명이 건물 넘겨줘야겠구나. 정말? 그럼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으나 우리 딸한테 주나 다를 게 있겠어. 대신 엄마 절대 버리면 안 돼. 다
당연하지, 엄마. 진짜 고마워. 내가 평생 엄마 모시고 살게. 이날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 사이는 멀어졌어요. 시어머니와 신우 사이는 더 돈독해졌죠.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돈과 시간을 쏟아붓더라고요. 이제 남편은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저한테도 연락이 줄어서 속은 편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걱정이었습니다. 남편 표정이 며칠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어요. 솔직히 전 아기를 갖고 싶었는데 남편이 불임이라 말을 못 꺼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이를 입양하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 눈치 볼 필요 없다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면 된다고 해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러다 신우가 남편에게 빌려준 물건 가지러 왔다가 입양 서류를 보고 시어머니께 일러 바친 게 아니겠어요? 며칠 후. 뭐? 입양? 누구 마음대로 입양을 결정해? 그거야 저랑 역전이 마음이죠. 저희가 애 부모 될 거니까요. 엄마 의견이 필요한가요? 아무리 그래도 이 집의 어른이나 한데 집안 어른한테 이런 중요한 이야기는 쏙 빼고 너희끼리 결정해?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화만 내는 거다. 매번 안 해야 할 이야기는 다 하고 정작 해야 할 말은 안 하잖니? 전 입양 반대해요. 아가씨가 왜 반대해요? 그리고 아가씨가 반대해도 저희는 입양하기로 이미 정했어요. 왜 하필 이 보육원에서? 네? 아치, 너 이 보육원 알아? 전에 기사에서 봤어. 여기 보육원 문제 많다고 하던데 어쨌든 여긴 아니야. 안 돼. 잘못 본 거겠죠.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아니야. 아니라고. 그리고 남의 손에서 자란 애를 멀미고 데려와서 키우겠단 거야? 애 못 낳으면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왜 입양까지 해서 애를 갖겠다는 건데. 엄마도 반대할 거지? 입양은 정말 아니잖아. 그래, 나도 입양 반대다. 내가 사람 잘못 들이는 건 며느리 하나로 충분해. 더는 남의 집 사람 못 들이니까 허튼 짓 할 생각 마라. 몰래 입양했다간 정말로 식구고 뭐고 국물 한 방울 없을 줄 알아. 지금까지 저한테 해주신 건 있고요. 뭐?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오빠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마는 오빠 생각해서. 내 생각해주는 게 이런 거야. 생각해주는 거면 존중해줘야지. 왜 매번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일마다 지적하면서 그게 날 위한 말이라고? 오빠! 아가씨도 그만해요. 이번 일은 아가씨가 참견할 일 아닌 거 알잖아요. 언니가 끼어들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식구끼리 얘기 중이잖아요. 네 언니는 식구도 아니란 거야? 나랑 결혼한 사람이야. 너 앞으로 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고쳐. 그리고 입양은 물을 일 없으니까 엄마도 그렇게 아세요. 너 애 입양하면 호적에서 네 이름 파버릴 거야? 그렇게 하세요. 전 두 사람한테 매우 실망했거든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오빠 입양은 진짜 아니야. 언니 제 말 더 들어보세요. 아휴 됐어. 너도 그만해. 그냥 연 끊으면 그만이야. 남편은 시어머니와 신우를 버리고 절 선택해줬어요. 그들과 완전히 연은 끊지 않고 최소한의 연락만 하고 지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말만 그랬지 정말로 남편을 버릴 생각은 없어 보여 다행이었습니다. 신우는 남편이 아닌 저에게 계속해서 입양 반대를 외쳤는데요. 하루는 남편이 제 휴대폰에 온 신우 연락을 보고 신우에게 전화해서 크게 화를 냈어요. 그 후로 신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입양 상담을 받고 오랜 기간 절차를 거쳐 한 남자아이를 입양했어요. 4살이지만 알 건 다 아는 눈치였죠. 친해지기까지 어려울 수 있다고 했지만 저와 남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며 키우기로 했거든요. 1년이 지나고 아들은 우리 진심을 알아줬는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거였죠. 이제 행복한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들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1년 후. 보호자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환자 혈액형이 RH-5인데 어떤 분이 같은 혈액형이신지 지금 위급 상황이라 수혈이 필요해요. 여보 어떡해. 우리 아들 이대로 못 깨어나면 나 어떻게 살아. 저희가 친부모가 아니라서 같은 혈액형이 없어요. RH- 중에서도 O형이 제일 구하기 힘든 피라 저희 병원에서도 보관 중인 게 없어서요. 혹시 주위에 같은 혈액형이 없을까요? 저희도 지금 다른 병원에 연락해서 알아보고 있으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제 막 행복해지는 아인데 하필 사고라니.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 챙겼어야 했는데. 여보, 아니야. 당신 잘못한 거 없어. 우리 아들 쉽게 안 갈 거야. 우리 닮아서 강한 거 알잖아. 괜찮아. 나도 아는 사람 총동원해서 알아볼게. 나도 전화해 봐야겠어.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연락해야겠어. 제가 수혈할게요. 제가 RH-5거든요. 선생님, 여기 수혈자가 나타났어요. 얼른 이리로 오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 꼭 깨어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근데 누구?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아드님부터 살려야죠. 전 괜찮으니까 아드님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수혈하고 오겠습니다. 몇 시간 뒤. 다행이야, 정말. 나 너무 무서웠어. 수술 잘 됐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우리 아들 잘 버텼네. 저기...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아이를 살렸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두 분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저 실은 아치 친구예요. 같은 대학 다녔었거든요. 아가씨 친구요? 네. 근데 어떻게 알고 병원에 오신 거예요? 걔는 이런 일 관심도 없고 몰랐을 텐데. 실은 아드님 사고 난 걸 제가 봤거든요. 목격자세요? 네. 차 번호판도 외웠으니 범인은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 아들이 RH-5라는 걸 어떻게 알고 병원까지 따라온 거죠? 저 아이 친모를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들 친모세요? 아니요. 제가 친모가 아니라 생양아치가 두 분이 입양한 아이 친엄마예요. 네? 그게 무슨... 아치가 집에서 어떤 이미지인지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신우 친구가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신우는 고등학교 때 소위 말하는 일진무리에서 우두머리였다고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클럽을 집처럼 드나들었다더라고요. 남편도 처음 듣는 이야기에 말문이 막혀 보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신우의 혈액형이었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는 신우 혈액형은 RH+5로 본인과 같다고 했는데요. 신우 친구가 알려준 신우의 혈액형은 우리 아들과 똑같더라고요. 두 사람은 대학 때 만나서 친해졌다고 했는데요. 신우가 클럽에서 테이블 위에서 춤추다가 넘어져 피를 많이 흘린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때 수혈이 필요했는데 신우 혈액형이 저래서 아무도 수혈할 수 없는 상황에 신우 친구가 운명처럼 같은 혈액형이라 수혈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둘은 빠르게 친해졌다고 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다른 성향이었다고 했어요. 잠시 후. 아치는 주말이면 클럽 가서 밤새고 처음 보는 남자랑 하룻밤은 기본이었어요. 저는 제 형편에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아치가 질 나쁜 줄 알고도 놓지 못했어요. 공부만 하는 저한텐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가족까지 속이고 뒤에서 그렇게 지낼 수 있지? 진짜 혼란스럽네요. 제가 알던 동생이랑 너무 이질적이라.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아치를 처음엔 좋게 봤으니까요. 하지만 아치가 임신하고 달라졌어요. 그때 임신했단 말이에요? 네. 혹시... 맞아요. 그때 집에 몇 개월을 안 갔던 그때였어요. 임신 사실 엄마한테 걸리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과외로 모은 돈을 아치한테 빌려줬어요. 그 돈으로 아치는 고시원에서 지냈고요. 돈까지 빌렸다고요? 대체 얼마나 엉망으로 산 거야. 그래도 전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배신감 느꼈던 건 아치가 출산하고 아이를 저에게 버렸단 사실이에요. 그걸 본인이 먼저 학교에 소문내서 전 어쩔 수 없이 자퇴해야 했거든요. 그렇다고 아이를 버릴 수는 없어서 제가 키우고 있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요 정말. 제가 동생 교육 잘해야 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아이랑 함께 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거든요. 저도 고아 출신이라 가족이 없어서 외로웠는데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근데 아치가 다시 아이를 뺏어 가더라고요. 그 애로 본인 약점 잡아서 나중에 제가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저 아이가 보육원에 가게 된 거죠. 어디 보육원인지 몰라서 수소문 끝에 찾았는데 입양됐다고 해서 불안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사고 현장을 목격했군요. 네, 그래서 병원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두 분을 보니 다행이네요. 좋은 부모님 만난 것 같아서요. 정말 감사해요. 여기까지 와줘서, 전부 얘기해줘서, 용기 내줘서 다 감사해요. 미안합니다. 제 동생이 했던 파렴치한 짓 모두 사과할 수 있게 할게요. 제가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선 범인부터 잡죠. 차 번호 알려드릴 테니 신고하세요. 신우 친구 덕분에 아들을 차로 치고 뺑소니한 범인까지 잡을 수 있었어요. 신우 친구는 신우의 실체를 밝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잘 살길 바라진 않는다면서요. 자기 복수가 아닌 아들을 위한 복수라고 했어요. 신우의 친구는 아이의 친부까지 아이에 관한 건 모두 알고 있었고 그런 그 사람과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잠시 후. 너희가 웬일이니? 저 여잔 또 누구야? 네가 왜 여기에? 딸, 아는 애야? 엄마는 처음 보는데 친구니? 안녕하세요. 아치 대학 친구입니다. 어머, 우리 딸이 학교 생활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해줘서 궁금했는데 어서 와요. 그런데 어떻게 같이 오는 거니? 그건 아가씨가 더 잘 알 텐데요. 아가씨 이 친구 잘 알죠? 둘이 꽤 많이 친했다던데. 그랬니? 어머 딸, 무슨 땀을 그렇게 흘려? 어디 아프니? 나랑 먼저 얘기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거 놔.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아치 학창시절 궁금하다고 하셨죠? 이거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뭔데? 엄마 보지 마. 이거 다 거짓말이야. 얘 나랑 그렇게 안 친했어. 나 시기 질투했던 애였다고. 집에서 이런 식으로 지냈니?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서 널 거짓투성이로 감추고 살았어. 그래서 행복했니? 남 인생 망쳐놓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너? 아니 이게 뭐야? 아치 너 애 낳았니? 아니야 엄마. 그 애 내 애 아니야. 얘가 낳은 애였어. 학교에서 소문도 자자했었다고. 그 소문 네가 낸 거라며. 네 친구한테 다 들었어. 양아치 너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던 거야? 엄마 건물이 그렇게 탐났어? 그래서 집에서 네 실체 숨기고 건물 받기만 기다렸던 거야? 이딴 서류는 조작할 수 있다고. 나한테 왜 이래? 갑자기 나타나서 왜 난리냐고. 아가씨, 아이 친부도 만났어요. 이미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살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좁죠?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아가씨한테 음성 남겼으니까 들어보세요. 아가씨 대학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지냈고, 얼마나 추악했는지 전부 여기 담겨 있으니까 발뺌해도 소용없단 거 아시고요. 아이고, 엄마! 어딜 손대, 이 더러운 손 치워! 엄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 너만 믿었는데 정말로 내 건물 때문이었니? 아니야. 그래서 쟤들이 입양한다고 했을 때 그 보육원은 안 된다고 했었니? 어떻게 속여도 엄마를 속여. 괜찮으세요?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구나. 엄마가 어리석었어. 이렇게 오래 살아도 내 사람 하나 구분할 줄 모르고 인생 헛살았구나. 아가씨,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식구들 속인 죄값 받고 사과하세요. 아니, 난 사과할 일도 지은 죄도 없다고.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 망친 거라고. 엄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여기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몸뚱이 뿐이다. 엄마, 내 생일 때 주기로 한 건물은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건물은 네 오빠한테 물려줄 거니까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엄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날 배신하면 안 되잖아. 역시 그게 네 본 모습이지. 식구들도 네 실체를 알아서 다행이야. 내 할 일은 끝났으니 가볼게. 네가 지은 죄값 잘 받길 바랄게. 너 이리 안 와? 다 죽여버릴 거야! 시어머니는 신우를 내쫓고 시어머니 건물을 바라던 신우는 결국 빈손으로 길거리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착한 신우에게 크게 뒤통수 맞았다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는 저희에게 찾아와서는 건물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돌려주셨어요. 남편이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사과의 의미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건물에서 나오는 돈으로 신우 친구에게 사례로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저희가 포기하지 않자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아들도 퇴원하고 신우 친구와는 이모 조카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신우는 아이 친부 집을 찾아가서 깽판 쳤다가 신고당했다는데요.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연락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누구도 신우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편애하던 시어머니도 신우를 버렸더라고요. 결국 신우는 남의 집안 박살 내려다가 본인 인생만 망가지게 됐죠. 얼마 후. 여보세요? 야, 너 이번 달 왜 돈 안 넣었어? 죽고 싶어? 깜빵 보내줘. 돈 보냈잖아. 왜 그래? 돈이 모자라잖아. 내가 이번 달부터 100만 원 더 넣으라고 했지. 그건 합의된 거 아니잖아. 난 동의한 적 없다고. 가해자 주제에 동의? 네가 아직 정신을 덜 차렸지.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은 년이 뭘 잘했다고? 확 그냥 너 돈 똑바로 넣어라. 아니면 바로 깜빵 쳐넣을 테니까. 야! 아이씨 미치겠네. 나 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땡전 한 푼 없는데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네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나한테 술 먹여서 달라붙어 놓고 사고치게 만들었잖아. 그렇게 가지고 놀다가 금세 다른 놈하고 어울리고 나는 모르는 사람 취급하고 네가 인간이냐? 너도 즐겼잖아. 그럼 된 거지. 거기서 끝났으면 몰라. 너 애도 낳았다며 내 자식. 있는지도 몰랐던 애가. 그 죗값을 어떻게 다 물려고 그래. 그래놓고 우리 집까지 쳐들어와서 깽판을 쳐. 나 결혼해서 애들도 있는데. 야, 너랑 나는 뭐 애 없냐? 그러지 말고 너 그냥 나랑 같이 살래? 이게 미쳤나? 왜? 돈 없으니까 너랑 어울려주는 남자도 없냐? 아우 이게 내가 우리 엄마 건물만 물려받았어도 너 같은 건 나한테 말도 못 붙여. 그래서 받았어? 받고 얘기해. 페리스 힐튼처럼 상속녀의 삶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 건물. 내 원나인. 야, 딴 데 가서 울어. 재수없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